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을 내세웠습니다. PSG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시즌 원정 경기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스만 덴벨레, 아슈러프 하키미 등 팀의 주축 선수들과 함께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나섰습니다. 흰색 배경의 레펠탑에서 영감을 받아 형상화한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은 PSG의 남녀 프로팀을 포함한 구단 산하 모든 팀이 착용할 예정입니다. PSG는 이번 유니폼에 대해 파리가 전 세계 스포츠의 수도가 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90년도 시즌과 1991년도 시즌 당시 파리 시민들이 입었던 상징적인 유니폼의 경의를 표하면서 구단의 새로운 세대에게 혁신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빙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포르투갈 천재 미드필더 영입 공식 발표를 눈앞에 두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을 도울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이 프랑스 무대로 향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일 주앙 네베스의 PSG행 발표가 임박했다. SL 벤피카는 이미 서명을 마쳤고 네베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라며 이적료는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PSG는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진심이었습니다. 로마노는 PSG는 몇 주간 협상 끝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벤피카와 협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 시즌을 앞두고 PSG는 네베스와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2029년 6월까지 PSG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PSG는 네베스 영입을 위해 선수 한 명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헤나투 산체스는 벤피카로 임대되는데요. PSG는 미드필더 한 명에 거금을 벤피카에 내주고 네베스를 품는 셈입니다. 네베스는 포르투갈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재능으로 통합니다.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승선했으며 유로 2024 최종 명단에도 들었습니다. 지난 27일 조지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75분을 뛰기도 했습니다. 유럽 명문들이 네베스를 노렸습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네베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도 휩싸였습니다. 네베스는 맨유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로마노는 지난해 네베스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중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다. 11월부터 스카우터를 보내 직접 확인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베스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6경기를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 이탈리아 강호 인터밀란,
오스트리아 명문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네베스는 평균 평점 7.52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베스가 파리로 오면 이강인 선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이강인이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도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가르테가 만족감을 주지 못해 비티냐 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애매했는데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 네베스가 버티고 있으면 공격적 재능이 높은 이강인 선수가 더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평가입니다.